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태백편 16장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칠 광자인데요. 지금은 사실 이 어딘가에 미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리분별을 못하면서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뭔가 좋지 않은 의미로 미쳐 있으면서 직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동자가 무지하다라는 의미라서 무지하면서 삼가지도 않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자는 정성 공자이지만 여기에서는 무능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무능하면서 또 믿음직스럽지도 못하다. 그런데 나는 알 수가 없다. 목적어죠.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 스스로가 약간 사리분별을 못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의미로 미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사리분별을 잘 못하면서 정직하지도 않고 또한 무지하면서 내가 잘 모르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면 내 행동과 말을 삼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무능하면서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믿거나 혹은 스스로 믿음직스럽지도 못한 것. 나는 그것을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사리분별도 못하고 뭔가 멍청하고 또 무능하면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자님께서 굉장히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무능하다든지 사리분별을 못하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무지한지를 알고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의 일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공자처럼 이렇게 스스로가 무지하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너무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오히려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7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은 주어입니다. 같다. 근데 뭐와 같냐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오히려 유자는 보통 뭐뭐 같다. 마치 뭐뭐 같다. 이런 의미로 잘 쓰였고요. 마치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그것과 같이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간에 여전히 처음 하는 사람처럼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뭐뭐와 같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때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미 공부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배움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개 다 의미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한다. 네, 18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또 높구나. 어조사 호자가 종결사이지만 감탄, 뭐뭐 하구나, 뭐뭐 하느냐 이런 의미로 조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감탄문에서도 잘 나오죠. 높고 또한 크구나. 순임금과 우임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훌륭했던 임금을, 고대의 임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 순, 우 이렇게 임금이 될 수 있겠죠. 요 임금은 순 임금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줬고 순 임금은 우 임금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순 임금은 요 임금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우 임금 역시 순 임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을 잘했던 사람에게 이 왕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임금은 일을 행했고 순 임금도 자신의 왕 자리를 더 이상 탐하지 않고 다른 더 훌륭한 인물에게 행정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임금에게 자신의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우 임금부터는 자신의 아들들이 세습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 임금 역시 훌륭한 정치를 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그리고 크구나 이 순 임금과 우 임금이 가을지자 주격조사로 쓰여서 은는 이가고요. 우 임금이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펜이 있다라고 한다면 have, 소유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천하가 이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천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왕이었다. 그래서 순 임금과 우 임금이 천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서 말이을이자 접속사고요. 줄 여자가 아니불자랑 걸려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하다, 관여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그럼에도 천하를 가지고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어조사 언자는 종결사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저희 시 요렇게도 잘 쓰게 되죠. 이에 요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천하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또한 크구나 순 임금과 우 임금이 천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서도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천하에게 뭔가 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죠. 물론 왕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 판을 짠다든지 계획을 짠다든지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9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크구나. 아까 어조사 호자도 감탄이었지만 이 제자는 훨씬 더 강조되는 감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구나. 요 임금의 여기서는 의자로 쓰였고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요 순우의 맨 첫 번째 왕이 되겠죠. 18장에서는 순임금과 우임금을 찬양했다면 이번에는 요 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임금의 요런 표현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임금됨, 원래는 되다, 하다라는 이렇게 서술어로 쓸 수가 있지만 이걸 명사형으로 쓰면 됨, 함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지면 임금됨이 이렇게 종결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구나. 요 임금의 임금됨이여. 또한 높고 또한 크구나. 역시 감탄이고요. 뭐가 높고 크냐면 오직 하늘만이 크게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만이 크게 하고 있다. 다른 것들은 말고 하늘만 굉장히 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오직 요 임금만 저희가 요거 고측자로 뭐뭐 하면이라고 잘 쓰였었는데 지금은 본받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칙자라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요 임금이 그것을 본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자유롭고 크고 광대하다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탕탕하구나, 뭔가 광대하고 굉장히 크고 훌륭하구나. 백성들이 캔의 의미죠. 할 수 있다. 이름이라는 건 명사지만 이게 캔에 걸리기 때문에 동사로 뭔가 쓰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름하다, 이름을 부르다 라는 의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백성들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게 있죠. 정치를 만약에 굉장히 잘 못하면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잘 기억해요. 누가 참 지금 왜 이렇게 이 시대를 험하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서 세상이 너무 잘 굴러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우리 지금 왕이 누구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남들 몰래, 남들에게 이렇게 막 떠벌리면서 내가 이런 정책을 냈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떠벌리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의미로 백성들이 이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게 해놓으면서도. 그래서 역시 종결사고요. 크고 광대하다라는 이 내용은 백성들이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게 되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높고 크구나, 역시 이번에는 그 있음이 뭐가 있냐면 이뤄놓은 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뤄놓은 공이 있음이 참 크고 훌륭하구나. 이미 이런 공들이 너무 좋구나. 그리고 환자, 불꽃이니까 빛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감탄이고 빛나는구나. 그 있음이 무엇이? 문과 장이 있음이. 문과 장이라는 거는요, 문은 학문 이런 거이기도 하고 어떤 문물제도, 그 발전된 상황이고요. 장 역시 그런 거와 비슷한데 체계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을 문물제도와 예학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뤄놓은 이제 발전한 모습이 되겠죠. 그 발전한 모습들이 참 빛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요임금의 어떤 훌륭한 면을 예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공자도 이런 사람이 되게 훌륭한 위정자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구나, 크구나, 요임금의 임금됨이여. 그리고 또한 높고 크구나, 오직 하늘만이 크게 하고 있는데 오직 요임금만이 그것을 본받고 있구나. 또한 방탕하고 광대하고 좋구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능히 부를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높고 크구나. 그 이룬 공이 있음이. 그리고 빛나는구나. 그 문물제도와 예학이 있음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던지 예전보다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것을 많이 알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